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지만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통해 미국의 제재 완화에 대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거칠게 화답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김계관 고문의 담화에서 통미봉남 기조를 확인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지난 8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이었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네요. 우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을 찾았는데 사실 불렀죠. 이번에 미국 방문길에 메시지를 좀 전달해달라 이런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어떤 두 사람 간의 케미 항상 뭐 좋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친서 전달 자체는 뭐 큰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 좀 친서 이야기를 했다. 생일 맞아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뭐 수없이 친서 얘기도 하고 뭐 누가 보면 뭐 사귀는 것처럼 사실은 그 생일도 챙겨주고 가까이 그랬지만 지금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정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세기를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이제 세기로 접어드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중앙위 전원이 보도문만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은 아직 강경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세계 여진이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동창리에서 이상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동창리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단거리 발사체만 발사를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별 반응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꺼냈던 카드가 동창리거든요. 그럼 동창리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여겨왔던 ICBM 발사와 핵실험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바빠지기 시작을 했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월부터는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그러니까 대선이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래 미국 대선에서는 국제 문제나 특히 한반도 문제, 안보 문제는 대선에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주로 국내 문제, 스캔들, 세금 문제, 뭐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판세를 좌우하거든요. 근데 이번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북한 문제를 대선에 끌고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재미를 봐왔거든요. 630 판문점 회동도 그렇고 6.12 싱가포르 회담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 대선에 북한 문제를 끌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재미를 봤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ICBM 발사 핵실험 중단이라고는 최대 업적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보낸 친서는 단순한 그동안의 친서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그러니까 북한이 세계를 앞에 둔 상황에서 상황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를 통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친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북미 정상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만 이를 통해서 뭐 북미 관계 해결에 대한 뭐 실마리를 찾을 기대는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다소 좀 뭐 비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 내용이 좀 담겼는데 어떻게 좀 이 내용을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두 번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하노이죠. 지금 복귀를 해보면 하노이 갈 때 김정은 위원장은 표정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출발 장면을 바로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대규모의 인원을 동반을 해서 60시간을 기차 타고 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종의 일격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첫 번째 배신을 느꼈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의 그러니까는 정상 간의 외교만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 당한 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하노이고요. 두 번째 당한 게 이제 630 판문점입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제안을 하니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1시간가량을 사실은 회담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회담이 아니고 회동이라고 지금 용어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혀 그 당시 합의한 내용이나 진지한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두 번 다 하노이도 그렇고 630 판문점 회동도 그렇고 둘 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 인상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컨벤션 이펙트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결국 그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 그 학습된 효과로 인해서 결국 그런 정상 간의 어떤 메시지나 신뢰보다는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협상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제재 완화를 위해서 핵시설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방금 전에 친서 전달 배경이랄지 또 이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어떤 답변의 어떤 뒷 배경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나온 얘기가 이 악시오스라고 미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10일입니다.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재개의 의사를 전달했다. 예. 전달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여러 경로를 채널을 통해서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 보도상에 따르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어디로까지 지금 시간을 당겨야 되냐면은 북한이 12월 초에 동창리 7일, 13일 두 차례 실험을 했거든요. 그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레드라인을 넘겠다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든 그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시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급거 15일 날 한국을 방문해서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했죠. 반응이 없었죠. 그랬더니 일본 방문 끝나고 원래 예정이 없던 19일 날 다시 중국 가서 또 북한에게 만남을 제안했거든요. 그때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친서도 그렇고 단순히 친서만 전달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대화 국면을 이어가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강력한 의지고요. 왜냐하면 이란 사태도 사실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 문제까지 만일에 위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탄핵도 끝난 건 아니거든요.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럼 지금 이 국면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원래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망이 나쁘질 않아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런 외교 안보 문제로 이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대화 국면을 재개를 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만일에 협상 국면만 재개가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최소한 상황을 안정시킬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ICBM 발사 북한의 핵실험 정도는 적어도 당분간은 중단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지금 시간에 쫓겼던 건 그러니까 연말 셈법을 정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했으니까 연말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쪼였죠. 근데 이미 세계를 간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이 나빠하게 놓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친서에서 만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화 재개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김괴관 고문이 나온 이 담화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전달에 대해 의사에 대한 어찌 일종 차원의 대답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걸 잘 안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이 말은 앞으로 뭐 미국과 대화할 뭐 이런 재개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뭐 북한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건 북한이거든요. 이번에 그 전원회의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그러는데 결정서 지금 없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문 요약만 나왔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결정서를 채택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토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놓은 수준으로 신년사를 대체하는 수준일 정도.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일반적인 나라 같으면 하루도 못 버틴다든지 정말로 지금 세기를 이은 조미 대결이 이 제재와 자력갱생으로 지금 압축되었다든지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양측 간의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길 원하는 건 김 위원장이 더 커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 지금까지 미국의 태도를 봤을 때는 자신들이 원하는 게 관철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특히 비건 대표가 12월 15일에 왔을 때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냐면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유연한 접근을 통해서 균형 잡힌 합의를 할 수 준비가 돼 있다고 이게 정말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일괄 타결했는데 지금 단계적 접근이라는 방식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인 거죠. 상당한 정도로 파격적인 자세 전환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태도만 발견하고 실제로 비건 대표가 손에 뭘 들고 왔는지는 지금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협상을 여러 번 했거든요. 북한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협상 국면에 말려 들어갔다가는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또 받지 못한다는 의심이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김계관 고문의 얘기는 뭐냐면 안 한다가 아니고요. 할 거다. 그러나 우리들이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가져와라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 학습 효과들을 통해서 지금은 조금은 좀 몸을 사리면서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죠. 예. 아까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어떤 중동 사태,
특히 이란 사태를 동시에 어떤 다루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북한은 그러면 이번에 이란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학습 효과 오히려 있었을 것 같다. 핵 합의 서방과 미국이 했는데 미국이 먼저 물러났고 또 이번 사태로서 이란이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지금 이거 보면서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번 사태, 미국이 이란 때문에 혼돈스럽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술레이마니 거물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도발의 핵심을 그 지휘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럼 북한으로 치면 김영철이나 이병철이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제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거거든요, 한쪽으로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란도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정말로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이라크 공항에 술레이마니가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제거해 버렸거든요. 왜냐? 술레이마니 사령관이 사실 그러니까 이란이 선을 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직접적으로 미국을 공격을 했고 미국인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공격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동안 보시면 알겠지만은 군사행동을 절대로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임계점을 넘으니까 미국의 매뉴얼에 따라서 작전을 승인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도 역시 지금 북한이 추가적인 ICBM을 발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2017년 11월 29일 날 쐈던 화성 15형이 미국을 향한 ICBM인데 정상적인 그 완료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번 더 하면 완료 단계가 되거든요. 그럼 그걸 미국이 두고 보겠다는 거죠. 이번 이란을 봤을 때.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나 다만 확실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은 지금 오래 버티기로 장기전을 선택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전을 하겠다고 지금 전원회의를 통해서 지금 마음을 다 잡았지만 그러나 지금 원하는 건 하노이입니다. 하노이에서 했던 영변 핵폐기 대 5가지 제재 해제. 이게 주어지면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의사들이 행간에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근데 지난 10일에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기록 영화를 방영을 했는데 이게 2시간 20분 정도짜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난 그 판문점 회동의 그 모습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제재에 분노를 했다. 더 이상 뭐 제재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런 언급을 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기록 영화가 방영이 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좀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았겠죠. 다만 이제 협상에서 그런 유사한 얘기는 했을 것 같고 지금 북한 내부의 여론이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싱가포르에서 그랬거든요. 여러 장애를 딛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건 뭐냐면 비핵화 협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과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뭐 우리 국민들도 정치를 판단할 때 경제로 보듯이 북한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북미 관계 개선 없고 남북 관계 개선 없고 그건 둘째치고 지금 북한 일반 인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제재 해제거든요. 제재 해제가 안 되면 정상적인 장마당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2년쯤 됐는데 거의 2년쯤 파격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본 2년 됐는데 지금 성과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제재는 심화됐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결국 미국 책임이다. 그다음에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이다. 두 번째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견뎌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서 인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저런 메시지는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잖아요. 한반도의 봄 이야기가 또 다시 올 봄에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 시기 잘 된다면 또 북한 측에서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언제쯤 예상을 하십니까? 2월, 3월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저는 상황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조금 뒤집어 보면 지금 성과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북한의 ICBM 발사 핵실험을 중단시켰거든요. 적어도 2년 동안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2018년 이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는 공호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암살한 폭군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적인 어떤 주목을 받는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은 일괄 타결을 원했지만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건 단계적 접근, 살라미처럼 쪼개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단계적 접근 들어왔어요. 왜냐? 하노이에서 영변을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프롬 영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비욘드 영변, 영변 플러스 알파. 그렇습니다. 이미 영변이라는 단계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얻은 게 있어요. 상당히 없는 게 전혀 아닙니다. 북한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지. 예. 그다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2018년 이제는 북미 비핵 협상에 낀 적이 없어요. 껴준 적도 없고 잘 말해준 적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4.27부터 6.12, 6.30, 하노이까지 모두 한국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 정부도 상당한 정도로 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공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북미 간에 합의한 건 딱 6글자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 여기만 합의했지 이 세부 내용은 전혀 그 양측 간에 합의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핵 문제를 가진 협상에서 이렇게 단순한 협상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견된 거죠. 예.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합의는 했지만 그 복잡한 북한처럼 거대한 핵 프로그램, 뉴클리어 퓨얼 사이클을 완성한 국가의 비핵화, 장기적인 비핵화에 대한 복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낙관적으로 보면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낙관적인 건 지금 비핵화 협상의 파기를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고 있고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은 성과를 내고 싶고 우리 정부에 더 다급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동안 지금 이견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 좁혀진 부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의외로 돌파구가 찾아질 가능성도 있다. 예. 특히 북한이 ICBM 발사나 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 결과는 뻔하거든요. 미국의 강공,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도 못 도와주죠.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더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그 친서 전달을 받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이 뭐 특별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뭐 받았다라는 듯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받았다고 예상하세요? 거의 이제 뉴욕 채널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판문점도 있지만 예. 그것보다는 뉴욕 채널은 바로 연결되거든요. 뉴욕 그럼 바로 뭐 본국으로도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한라인이니까 직접 통화 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채널이 있었다고 그러면 상황이 예. 여기까지 안 오거든요. 그리고 그 채널을 가동하기에는 지금 실무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꼬여있는 상태에서 정상 간의 한라인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 채널은 아마 뉴욕 채널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의원께서 방금 전에 우리 정부의 어떤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노력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글쎄요, 뭐 좀 모욕적인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뭐 설레발이랄지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화에 끼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통미봉남의 기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왜 자꾸 한국이 그 협상에서 비껴서 있어라고 요구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북한이 말을 험하게 하는 건 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말을 험하게 하는 방식이 일단은 좀 하나하고 역시 우리 정부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의 최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탄생은 하노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 그러니까 2018년이죠 벌써.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영변의 핵 폐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노이에서 의제가 됐거든요. 그럼 추론을 해보면 영변의 핵 폐기를 우리 노력에 의해서 이끌어낸 거죠. 영변 핵대전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자, 영변 핵 폐기를 설득을 했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 하노이에서 당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안 받은 거죠. 근데 그때 우리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첫 번째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630 판문점 회동입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부른 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으면 630 판문점 회동이 성사가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판문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용만 당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역할의 입지가 이제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인 거고 지금 협상 결과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정말로 자신들로 하는 제재 해제를 한국 정부가 이끌어낸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한국 정부를 활용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공간이 마련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성과를 한국 정부가 못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남북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우리 정부도 뭐 방향을 조금 바꾸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 입장은 남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에서 견인해 나겠다는 판단이었는데 이제 북한이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하노이 이후에 뭐냐면 이제 통미봉남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원산 갈마도 그렇고 백전 삼지연도 그렇고 그게 전 세계적인 관광지라기보다는 한국적인 관광지거든요. 금강산 관광 10년 했지만은 193만 명 갔지만 거의 100%가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김 위원장의 경제건설 총리 노선이 관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합니다. 버릴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한 2년 동안의 경험을 해보니 북미 관계 개선 없이는 지금 워킹그룹까지 가동되거든요. 뭘 하나 트럭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걸 북한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선미 호남으로 바뀐 거죠. 우리하고 아무리 해봤자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9.19 공동성명 때 철도 도로 금강산 개성 합의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금강산 개성 연다고 하는데 아무 성과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미 호남으로 바뀐 거죠. 미국과의 문제에 물꼬를 트지 않으면 남북 관계에 성과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 하노이 이후에 모든 남북 관계, 그러니까 1호 명령이죠. 김정은 위원장 명령으로 정말로 절박한 것 빼고는 모두 막아라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고요. 그런 첩보는 여러 군데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도 유사한.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통일부에서 교류협력 실도 신설을 하고 적경지 협력과도 하고 그다음에 개선 금강 북한이 원하는 것들 지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두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쪽도 절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 노선은 선미 호남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는데요. 뭐 일본 외상도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미일 아마 3상이 모여서 만남도 있을 것 같다는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랄지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이랄지 또 우리 쪽으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랄지 여러 가지 현안 의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어떤 협의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방위비 협상 자체는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우리를 압박을 한 경향이 있고 또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방위비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어요. 거기다 60만 명이라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방위비를 증액시키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양측 간의 적정 수준에 물론 좀 더 많이 가져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뭐 돈에 집착을 하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난제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호르무즈죠. 호르무즈. 결국 미국의 고민은 결국 자력으로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가 원래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 1차 전쟁도 모두 국제연합군을 형성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좀 기회 주길 일본은 이미 파병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심 동체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입장은 다르거든요. 이란도 있지만 이란이 이제 중동에서 의미가 있는 게 이란은 같은 이슬람 계열이라도 종파가 다르면은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란은 시아파거든요. 그럼 이라크도 거의 한 60~70%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시아파들이 상당 부분 뭐 순위파가 전체적으로는 압도적이지만 결국 이란 문제로 호르무즈의 직접적인 명분으로 파병을 하게 되면 우리에서는 중동에 큰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넘어가느냐가 가장 관건인 거예요. 지금 뭐 방향은 이미 소말리아 해적 퇴치 때문에 청해부대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좀 넓히면은 그러면 이제 추가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중동도 최소한 자극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방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이번은 호르무즈 사태가 주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